네, 세 번째 섹션 함께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신학전공자 모집합니다. 올해가 19학년도였죠. 이제 내년은 이제 2020학년도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1학기 모집을 하고 있어요. 11월 18일까지 신학 전공하시려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신의 그런 아름다운 이상과 꿈, 분단을 해체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문익환의 꿈이 서려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 전공 석사 박사과정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가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박시영의 눈,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시영 대표와 김용민이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앞둔 대기획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벙커원 교회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 마가복음 그 마지막 이야기,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도올 선생께서 한시적으로 11월 10일, 17일, 24일 벙커원 교회에서 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 학교 없애고 교육을 한마디로 차별 없는 교육, 출발점이 같은 교육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건 박수를 보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5년 3월 이전에는 일반고, 자율고, 그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영재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목적고 중에 이미 외국어 특화교육이란 것이 거의 없는 외국어고하고 국제고는 일반고에 편입이 됩니다. 자율고도 일반고로 편입이 됩니다. 네. 대신에 진짜 특수목적 교육이 불가피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 영재학교는 별도로 유지를 합니다. 하여간 일반고, 자율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이후에 그렇습니다.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또 예를 들어서 저쪽 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2025년 그 즈음인데 또 시행령 바꿔가지고 그냥 이대로 할게 안 바꿔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뭐 답이 없는 거죠. 결국 이거는 총선 대선 국민들의 어떤 신임을 묻는 그런 성격도 강하다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총선과 다음 대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없앨지 말지,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고로 바꿀지 말지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어고, 국제고는 없어지고 자사고도 없어지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그런 일반고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제도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학점제.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그러니까 일반고의 수준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그냥 자사고 없애고 외고 없애고 국제고 없애고 다 일반고로 다 하자 이랬을 경우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거예요. 아마 자사고의 학생 보내는 부모라든지 외고의 학생 보내는 부모라든지 아마 그런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어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박근혜 정권 때도 비슷한 취지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교 서열화 체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다 살려놓고 그러면서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러니 사실 말에 그치는 것이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이런 특수 목적고 중에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열화를 해소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의 핵심적인 방편으로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했는데 5년 동안 2조 2천억을 들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도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함으로써 누적 학점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입시학원화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을 발견해서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 학점제에 거는 기대가 큰데 아이고 또 시행하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욕망이 섞여가지고 또 이런 제도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해야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모순된다는 거예요. 교사를 늘려서 학교 순회 강의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국영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정시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충돌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인 서울 숭의여고의 김진훈 교사는 정시 비중이 30%가량인 현재 상황에서도 윤리, 지구과학 등 대체로 쉽고 다수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나 물리, 투 같은 기피 과목들이 갈수록 외면받는 현상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시 확대 메시지가 고교 학점제 연구 활동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교 학점제가 장밋빛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는 내신 성적, 내신 성취 평가제, 절대 평가 전환이에요. 상대 평가는 여러분 아시죠? 줄 세우는 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평가로 하게 되면 어느 적정 커트라인을 넘으면은 그래, 너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 평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소수 학생이 듣는 과목은 등급별 평가가 불가능해서 개설 자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평가 전환하면 무슨 학점에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왜 그렇게 꼭 줄 세워가지고 못하는 애들 속아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철학을 가진 놈들한테 말 듣지 말고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자고요. 개혁을 하려면 아니 서열화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어떤 내용의 제도를 채택하건 서열화라는 이런 망령을 지우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격차 등은 줄여나가야 한다. 여러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고교 학점제의 핵심 기반인데 이를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양일보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다. 여러분, 수월성 교육이란 한마디로 줄세우기 교육입니다. 학교 다양화, 네, 그거는 뭐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귀족 학교잖아요. 특히 외국어고. 말만 외국어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어문계열만 진학합니까? 의대도 가고 뭐 저기 법대도 가고. 아니 외국어가 나와가지고 왜 거길 가요? 고교 평준화에 붕어방식 교육이 초래한 학력 저하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겠지. 그러나 이들을 입시에서 구원할 방법으로서 지금 대안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중앙일보는 이들 학교가 문 닫게 되면 무슨 문을 닫아?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뭔 문을 닫아? 야, 언제 문을 닫게 안 됐어? 교육부가. 교육 근간에 손을 대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번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은 원칙 없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간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던 교육부가 조국 사태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제고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강조한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급선회한 탓이다. 야, 지금 조국 사태 때 니들 그 떠벌린 거 생각해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악은 다 조국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니. 조국만 죽이면 끝날 일이었어. 니들의 목적은 그거였겠지. 조국 죽이는 거 외에는 딴 건 건드리지 마. 조국만 죽이면 돼. 이거였잖아요. 조선 종양 안 그래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제가 봐선 거의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좀 굉장히 빈정상하게 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뭐 비리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니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럼 조국 사태로 무슨 교훈을 얻었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희들은 그냥 조국 죽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출렁이게 만들었으니 만족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응? 그러면 안 되지. 얘네들은 지금 흙탕물을 정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요. 흙탕물이 조국 사퇴로 이 이물질이 가라앉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막 무슨 특권 교육 얘기할 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랬어요. 야, 니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자, 그러면서 종양일보 굳이 고교 체제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고 역량을 강화한 뒤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그러니까 일반고의 역량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자사고나 이렇게 외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세월에 무슨 수로? 야, 니들 그러면 진짜 그때 가서 일반고의 역량이 확 올라가면은 자사고하고 외고 합치라고 할 거야? 그럴 생각이 전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다. 특히 매년 정책이 달라지다 보니 정부가 과연 교육 철학이 있기나 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야, 우리도 그래. 우리도. 니들한테 교육 철학이란 게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 회의감마저 들어. 이번 고교 체제 개편 방안도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네, 여러분 오늘 신문들을 제가 쫙 봤는데 한결의 경향은 방향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옹호일색도 아니에요. 앞서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정치확대로는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포해요. 다른 신문들은 뭐 그냥 욕지거리에 가까운 비난만 쏟아낼 뿐이죠. 이럴 때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권으로서 이 교육개혁도 성사시킬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지하셔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SNS나 뭐 자기의 어떤 그런 1인 미디어 채널이 있다면은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러는 순간 요 나중에 용두사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가 이런 안을 내놨죠. 대통령 지시로 내놨죠. 그런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금 정부의 개혁안,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이 서열화가 유지돼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데, 교육평등, 차별 철폐, 차별교육 철폐, 학교 서열화 철폐, 여기에는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지지가 유일한 동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과 또 시민단체의 뜨거운 성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는 언론의 뒷받침도 필요하겠고요. 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뭐 내용 볼 거 없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일보는 뭐 무조건 반대죠. 이건 사실은 사교육계의 이익에 배치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조선일보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얘네들 메시지에 뭐 관심을 갖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 드는 것이 의견인데, 자 보십시오. 교육계에서는 첫 문장만 보세요. 교육계에서는 입시업계 관계자는 국립대 한 교수는 한 교육계 인사는 어때요? 다시 한번 교육계에서는 입시업계 관계자는 국립대 한 교수는 한 교육계 인사는 네. 야, 이게 다 기자 너 아니냐? 교육계에서는 야 씨발 그 교육계가 지금 도대체 종사자가 도대체 몇 명인데 교육계라고 떨렁 입시업계 관계자 지금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 크긴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입시업계 관계자? 국립대 한 교수? 야 국립대가 지금 몇 개냐? 십수개 아니야. 한 교육계 인사는 아니 교육계 야 무슨 기사를 이따위로 갖다 쓰냐? 다 한 사람이지. 다 한 사람이지. 그리고 너지. 기자 너지. 그래요. 네, 뭐 이 정도만 보고 비웃어줘도 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용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 8시 벙커원교회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아침 11시 많이 또 들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